청년기 때의 성광진 선생님은 너무 잘생기셨어요. 꽃미남이셨죠? 특히 여선생님들한테 인기가 많았죠. 뭐 여성 조합원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얘기할 때 눈을 맞추면서 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를 보면 아 이거는 아니지 않나. 진짜 교사였다. 그리고 정의로운 삶을 실천하셨던 분이다. 그런 생각이 떠오르죠. 참 저런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하나도 힘쓰지 않았어요. 선생님은 늘 여러분 안녕이라는 말과 함께 수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거는 학생들이 오고 싶어 하는 학교가 돼야 된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셨고, 학교에서 담임선생님들한테 수강료를 좀 많이 독촉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종례 시간마다 이제 수강료를 낸 사람을 확인하고 그랬던데 송광선생님은 그걸 전혀 안 하셨어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낼 사람 내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게 문제가 됐는지 전교생이 다 모여서 조회를 하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성광선생님 직접 지적하시면서 저반은 수강료를 너무 안 된다, 저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막 호통을 치셨던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로 내려가시더라고요. 저희들끼리는 암묵적으로 이게 좌천된 거 아니냐 그랬던 그 기억이 나요. 차별하지 않으시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 학교 가는 것이 즐거워야 한다. 교사는 그런 학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새록새록 기억이 납니다. 중국에서 해직이 됐어요. 뭐 저는 맞벌이였지만 송광현 선생님은 이제 혼자 외벌이기 때문에 송광현 선생님이 이제 생계 문제 때문에 이제 학원을 가게 된 거죠. 예전에 사설 학원 잘 됐죠. 거기 가서 있었는데 하루는 제가 찾아갔죠. 우리 같이 일을 합시다. 그 당시 우리 뭐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아마 잘했으면 빌딩도 세웠을 거예요. 탁월했기 때문에 논술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같이 일하게 된 거죠. 7년, 10년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그래서 그런 말 보더라도 상당히 훌륭한 분이다. 덕분에 집에서는 사모님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죠. 당시만 해도 백골단들도 있었고 하복경찰들, 전경 뭐 이런 사람들이 저희를 막 강제로 뜯어다가 경찰서로 데려가기도 하고 이랬는데, 또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싸울 때는 송광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다부지게 강하게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솔선수범해서 본인의 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산 안 하고 직접 자기가 나서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교육개혁을 위해서 싸울 때는 열정이 굉장히 높았죠. 상당히 그 비민주적이고 재단 이사장이나 학교장이 그 전행이 아주 심했던 때거든요. 그때 재단 이사장 하셨던 분은 뭐 대전에서도 좀 유명했죠. 특히 그 학교가 좀 심했어요. 근데 그런 학교에서 성광진 선생님이 그야말로 이제 홀로 투쟁을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해직시키고 또 복직 투쟁을 통해서 복직을 하면은 또 해직시키고 이것을 4번이나 반복을 했던 거죠. 비리를 접했을 때는 날카롭고 냉철하고 정말로 합리적인 모습으로 지금 기억됩니다. 선생님. 근데 그런 과정을 성광진 선생님이 어떻게 이걸 이겨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지독한 사람이 없죠. 저렇게 순하고 온순해 보이는 양반이 어떻게 저렇게 자기 가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것은 결국은 불의를 두고 보지 못하는 그런 강인한 성품의 소유자다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죠. 사학의 비리가 되겠죠. 이사장님이 어떤 갑질을 하든지 이사장님이 어떤 부패한명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서 10여 건의 송사가 걸렸는데 모두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사립학교에서 위해서 선생님들이 승소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중심에 계신 분이 선생님이었고, 가능한 일이구나 이게. 저렇게 싸우면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준 그런 대표적인 살아있는 인물입니다. 기둥과 중재자 역할을 해주셨죠. 그 화살을 다 받아내면서 했던 성광진 지부장이 없었더라면 대전 장애인 교육권 연대는 출범하기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그때 너무 힘드시지 않았냐 말씀을 하니까 특유의 미소를 보이시면서 아이고 제가 해야 될 역할인 거요 이러시면서 괜찮았습니다. 좋습니다. 뭐 제도권이 바뀌고 특수학급이 많이 늘어나고 교육 환경이 점차 변화된 것만으로도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이러면서 그때 저도 함께해서 저도 영광이었고 좋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했을 때 이곳저곳에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탁월한 어떤 리더십의 모습이 있으십니다. 성광진 선생님은 우직하고 정의롭다. 든든한 배경 같으신 분이셨고요. 학교급식 운동을 2002년부터 했습니다. 그때 우리 성광진 선생님 처음 만났고요. 주민발의로 이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저희가 첫 경험이고 대전시에서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받아와야 됐는데 늘 성실하게 선생님이 받아오셨기 때문에 또 저희들한테도 얼마나 받았냐고 물어보기 때문에 저희도 열심히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아마 대전시로서는 처음이었을 거고요. 그런 게 밑바탕이 돼서 지금은
무상급식이 일반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성광희 선생님이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광희 선생님이 대전 교육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애정도 많으시고 교육의 문제점, 뭐 개선해야 될 점, 그리고 또 대전 교육의 장점 이런 것도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대전 교육이 그래도 이만큼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성광진 선생님은 선생님이라는 뭐 호칭도 있지만 저한테는 의장님이었죠. 교육 의제를 시민사회단체의 주요 의제로 채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활동하는 것은 성광희 선생님 같은 분이 오시고 난 다음에 지역에 사학 비리가 생기거나 여러 교육의 현장에 문제가 생길 때 교육이 깨끗하고 공정해야 우리 사회에도 모범이 되고 기감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항상 하셨던 것 같고, 이제 청렴한 이미지, 그리고 교육을 뭔가 혁신적 이미지. 부드러운 미소 속에 강한 의지를 담고 계신 분?